네, 우리는 일상의 운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운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처럼 집안에서 밥을 드셔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밥을 먹을 때 따라 해보시게 된다면 분명 어제보다 더 풍족한 오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음식과 밥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풍수의 오랜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불어오는 팔풍을 막고 안으로는 오행의 기운을 감추어라 라는 말인데요. 즉, 외부에서 불어오는 나의 기운을 해치는 나쁜 것들은 막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운의 작용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 밥을 먹는 행위 자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오행의 기운을 골고루 갖추는 것, 그러한 요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심어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일상에서 많은 운을 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음식을 먹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풍수에 있어서 그리고 이 자연의 이치에 있어서 모든 세상은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그 5가지의 기운의 흐름을 먹는 것, 즉 오행을 골고루 섭취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행에는 각각의 색깔이 있고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기운을 골고루 섭취해서 내 몸속의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점을 잘 생각을 해야 왜 식사를 하는 게 이 식사를 양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빈부와 관련이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예전에 논어에서는요,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질인이죠. 어질다라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어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가 담긴 심오한 글자입니다. 자, 요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밥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질다, 어짐이라는 성품을 얻게 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법이라는 거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나 현대인들,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거친 음식이라는 표현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음식들, 짜고 기름지고 많은 가공된 음식들 대부분이 거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을 즐겁게 해주는 많은 음식들, 굳이 제가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 어젯밤 시켜 먹었던 것들, 그것들 바로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친 음식들인데요. 근데 이 음식들이 입이 즐거운 거는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시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기분 좋은 것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그 후폭풍들, 단순히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건강을 해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게 심리적인 작용에도 큰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각종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폭력성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음식을 잘못 섭취하고 지나치게 이런 해로운 식습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망하고 있는 그 부자라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큰 부를 이루어낸 사람, 그 부를 오래도록 유지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모든 생활, 전역에서 다 펼쳐질 수 있는 거고,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이 식습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절제력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절제하는 그 기술을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돈을 잘 벌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수완이라든지 재테크에 눈이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컨트롤 잘 한다라는 거, 이건 역시나 부자로서 꼭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자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규칙적인 식습관, 제대로 된 맑은 음식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맑은 음식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맑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음식들과는 반대의 음식들인 거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원재료를 사가지고 잘 조리한 음식들,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 제때 나는 음식들, 여러분 뭐 육류, 채소 가릴 것 없이 적절한 때에 먹는 그런 음식이 바로 맑은 음식입니다. 좋은 재료를 사서 만드는 음식, 그리고 제때 먹는 음식,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맑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인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부자들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음식이 차이점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비싼 음식 먹으니까 다 잘 살겠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비싼 음식. 제가 뭐 평소에도 호텔과 관련된 식사, 그와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야기 드리니까 무조건 비싼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이 곧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을 전해주는 음식이다, 절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음식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만든 그런 음식인 거지, 무조건 그 숫자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다라든지 몇십만 원씩 혹은 그 이상으로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음식이 절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해롭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 뭐 당연히 기름진 음식 다 드시고 살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식단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와, 내가 이렇게까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었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분명 먹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 튀김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 다리만 아니면은 다 튀겨도 맛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튀김 자체가 우리의 그 기분을 좋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독이 되고 이것이 지나치게 돼버리면은 우리의 건강을 역으로 악화시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조금 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기름진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순간 부자로 살 수는 있더라도 이 부자로 사는 순간들을 쭉 이어서 대대손손 이어가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을 통해서라도 쭉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풍족하게 살고 싶다면은 건강해야 되죠.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수천억 혹은 수조 원씩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사지육신이 멀쩡하지 못하고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진 음식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제가 비싼 음식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진짜 좋은 음식은 좋은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 이게 바로 진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같은 어떤 샐러드를 먹는다 하더라도 야채 자체가 조금 더 제철 야채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야채가 더 좋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음식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사치스러운 음식인 거고,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너무 이제 싼 음식은 드시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용을 조금 더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싼데도 질이 좋다? 그거는 거의 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으로서 조금 같은 가격대보다 질이 좋은 것은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금액이 낮아지면은 그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대신 분명 다른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기름진 음식들, 이것들 보통 어떻게 섭취를 합니까? 냉동식품이건 혹은 배달 음식이건 그렇게 식당에서건 간에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걸 줄이는 비용을 통해서 좋은 식재료를 사게 된다면은 전혀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왠지 유기농 채소라고 하면은 정말로 비쌀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비싼 술은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훨씬 비싼 배달 음식도 계속해서 시켜 먹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전환을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꼭 실천할 수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분명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리타분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더 행복한 단계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 기름진 음식 그 먹는 그 순간을 통해서 행복하다 느끼는 거는 단지 그 순간에 속는 거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 속는 것을 계속해서 누적하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해로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가난해지게 되는 것인 거죠. 저도 음식을 참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식단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더 뭔가 정신이 맑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훨씬 더 적은 음식으로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돌이켜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인바디를 재보고 칼로리를 적정량을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만 먹어도, 그러니까 500칼로리씩 4끼를 먹어도 적당히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600칼로리를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들을 이것저것 계산을 해가지고 500칼로리씩 4끼를 먹어보니까 정말로 포만감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지금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높은 칼로리로서 먹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훨씬 더 건강이 악화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식단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부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직접 PT를 받고 돈을 들이면서 알게 된 내용들, 깨닫게 된 것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유용한 정보라 생각하시고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고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기운을 먹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 기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내가 그 기분이 좋은 거, 그게 기운이 아닌 거고요.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진짜 기운을 보충하는 겁니다. 내 순간에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들을 막 많이 먹고 과식을 하는 거는 오히려 내 몸을 해롭게 할 수 있고 기운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좋은 식재료로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 추석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제철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철 음식, 그러니까 그때에 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계절이 순환하고 기운이 바뀌죠. 그리고 그 기운이 변하는 그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게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제철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자연의 기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식전 기도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시겠지만은 이 종교를 떠나가지고 밥을 먹는 행위 자체에 감사한다라는 것,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이 있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성이 담긴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은 그 전에 그냥 막 허겁지겁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의 그냥 감사 인사 혹은 그냥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외치고 식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식사를 하실 때는 딱 밥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출장이 잦다 보니 밖에 나가서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정말 많은데요. 그럴 때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에 핸드폰 켜놓고 뭐 유튜브든 뭐 드라마든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밥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만 먹는 행위를 하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또 그 자체에 음식을 먹는 행위가 즐거워질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다른 걸 보면서 밥을 먹다 보면은 내가 얼마를 먹게 되는지,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그리고 이 음식이 맛이 어떤지를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밥을 먹는 행위만으로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식사를 하시면서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또 느끼시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또 생각하시면서 밥 먹는 행위만 딱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로 막상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숟가락 쓰실 때 이가 아니라 입술로 딱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먹는 게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운에 좋습니다. 이로 숟가락을 이렇게 끌게 되면 숟가락도 끌길 뿐더러 치아에도 좋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운적인 의미로서도 여러분들이 입술로 꼭 이렇게 운을 집어넣는다라는 의미로서 깔끔하게 식사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 천천히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을수록 많은 침이 분비가 되고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어서 당분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에서 이제 배부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빨리 먹게 되면은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 막 음식을 채워 넣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오래 씹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뇌에도 정말 좋은데요. 영국에 있는 카디프 대학교의 연구팀에 따르면은 껌을 씹는 그룹과 껌을 씹지 않는 그룹의 뇌 활동을 측정했을 때 껌을 씹는 그룹이 껌을 씹지 않는 그룹보다 뇌의 기억력이 상승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 씹는 활동을 통해서 침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침이 입안에서 냄새나는 입냄새도 줄어들게 만드니까 허겁지겁 이렇게 식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한번 식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과하지 않게 식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배부르게 식사를 하는 거죠. 물론 배를 채우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이 배부른 걸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쉽게 또 피로가 몰려오게 되고 더 많은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둔해지면서 저절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요즘 이것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딱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과식하시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과식하기 이전에 딱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오면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그릇은 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쌓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식사할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식사하다가 특히 가족들이 여러 분 계신 경우에 함께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다 먹은 그릇을 주방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식탁에 차곡차곡 내가 먹었던 그릇을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밥을 먹는 중에 그리고 다른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그렇게 그릇을 쌓아놓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운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 다 채우셨으면 이제 나누어 먹는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물론 내 배가 차기 전에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는 거 이것도 정말 엄청난 선행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내 배가 차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배를 불렸다면은 그 이후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는 식사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